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달빛, 하늘빛 담은 천년의 예술, 우리 도자기라는 주제로 미술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들 세 가지, 자, 무언가요? 네, 바로 도자기죠? 자, 오늘은 도자기를 주제로 미술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읽기 하고요. 그리고 미술의 양감, 그리고 질감 표현을 함께 엮어서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한 책은 흙과 불로 빚어낸 아름다운 그릇, 조상들의 삶과 늘 함께한 도자기의 역사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빛깔의 맑고 단단한 우리 도자기는 예로부터 아주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릇에 담아냈고, 그리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호리호리한 주전자에 차나 술을 담아서 대접했습니다. 또 여인들은 작은 합에 화장을 할 수 있는 분, 가루예요. 가루를 담고 병에는 머리기름을 보관했으며, 때로는 집안 곳곳을 꾸미는 장식품으로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윤기가 나면서, 자, 만지면 흘러내릴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둥글둥글한 그런 표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볼록한 것도 있고요. 위쪽이 볼록한 것도 있고,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도자기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바로 양감과 질감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도기와 자기를 합한 말이 도자기였고요.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든 뒤에 500에서 1100도 사이에 불에서 구우면 그걸 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기는 표면이 거칠고 물이 잘 스며드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그릇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흙 대신 질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유약을 입히고 1200도가 넘는 더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웠던 것이 바로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옛날에 흙으로 빚었던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최초로 청자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청자의 빛깔이 옥 보석이죠. 옥과 같이 비슷하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빛 닮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려청자의 빛깔을 바로 비색이라고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도자기를 만들었던 중국 사람들도 고려청자의 비색을 천하제일이라 이렇게 일컬으며 부러워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고려시대 만들었던 다양한 청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비색을 띠는 청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무늬는 어떻게 냈을까요? 자, 이 청자를 보면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이 책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른거림은 푸른 녹에 비치고 영롱함은 수정의 모습이라. 치밀한 옥은 살결과 같아 손을 대면 옥 살갗을 만지는 것 같구나. 청자를 보면서 푸른색 옥이 떠오른다는 그런 표현이 좀 돋보이는 시입니다. 자, 왕실의 어른들과 귀족들은요, 강진이라는 곳에 가마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개경,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개경에 도착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진에서 멋진 도자기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고려시대 우리 사람들이 강진에서 올라오는 고려 청자를 엄청나게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강진을 가면요, 이렇게 고려 청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고려 청자 박물관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방문했는데요. 자, 보니까 진짜 강진의 청자 요지라고 해서 이렇게 5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눌러보면 어떤 지형에서 이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는지 나오는데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용운리 이렇게 눌렀는데요. 자,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곳이 우리 고려청자의 기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자, 두 번째 눌러볼게요. 계율리. 자, 계율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실 계율리 여기 사이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원래 땅이 아니었던 곳이에요. 자, 사당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사실은 물길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메워서 땅을 만든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 지금 예전에는 물길이 있던 자리 주변이에요. 자, 수동리. 자, 여기도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다 땅에 메워져 있는 것이다. 옛날에 보시면 여기 다 물길입니다. 자, 삼흥리. 자, 이렇게 점 찍힌 곳. 자, 이 5지역 모두 다 물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 우리 고려 청자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 라는 것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자, 보시면 고려 청자의 전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이 고려 청자를 전승하려고 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청자를 재현하려고 사람들이 가마솥을 이제 기공식 만들었다, 첫 삽을 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청자 만드는 기법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약, 뒤표고, 재벌하고 불량품 선별하기. 아까 선생님이 제대로 된 것만 고르기 위해서 다 깨서 없앤다고 했죠? 자, 그렇게까지 8번 총 8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또 고려의 장인들은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에 어울리는 이제 무늬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해서 오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때 나타난 기법이 바로 상감기법이 되겠습니다. 상감기법은요, 도자기 표면에다가 여기 보시면 꽃 무늬가 있죠? 꽃 무늬 말고도 학, 작은 새, 꽃, 나무 같은 무늬를 파냅니다. 그러면 안으로 푹 파이겠죠? 그 파인 곳에 색깔이 다른 흙을 메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다른 색깔을 띠는 흙을 채워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상감청자는 고려청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상감청자 만드는 과정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흙으로 빚은 도자기를 이제 무늬를 파냅니다. 무늬를 파내고 여기에 하얀색 흙을 발라요. 그럼 파낸 곳에 하얀색 흙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흰 흙만 걷어냅니다. 그럼 이렇게 파였던 곳에 하얗게 자국이 남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늬를 새기고 이 두 번째 무늬에는 또 다른 흙을 바르고요. 자, 그러면 또 이 흙을 벗겨내면 흰 흙 발랐던 곳과 두 번째 또 다른 색깔 발랐던 곳,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나는 무늬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우면 최종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상감청자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상감청자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도자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학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중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불 피워 연기가 해를 가렸지. 푸른 자기잔을 구워내 열에서 우수한 하나를 골랐구나. 선명하게 푸른 혹 빛나니 영롱하게는 수정처럼 맑고 단단하게는 돌과 맞먹네. 이제 알았네. 술잔 만든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려왔나 보구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사람들은 상강기법을 이용해서 청자에 다양한 무늬를 새겼는데요. 이 또 뜻이 있습니다. 들국화라는 꽃은 자연과 함께 하려는 마음, 넝쿨에는 자손이 번성했으면 하는 마음, 학은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처럼 다양하게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도자기들을 구워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를 골라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깨트려서 버렸어요. 그 정도로 최상의 제품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분청사기가 되는데요. 요건 또 독특한 또 맛이 있습니다. 도자기에 하얀색 흙을 발라요. 그리고 도장을 찍듯이 무늬를 넣거나 칼로 선이나 면을 파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붓으로 색칠하듯 백토를 막 바른 다음에 어떤 무늬를 또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백토가 있는 물에다가 도자기를 담갔다 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도자기와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좀 더 과감하고 거침없는 표현들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그 상감기법을 띠고 있는 우리 도자기예요. 상감기법 도자기.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쭉 갔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표면하고 자, 이 표면 색깔이 다르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흙을 어떤 뾰족한 칼로 파낸 다음에 다른 색깔의 흙을 여기다 입힌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운 거예요. 자, 좀 위쪽 가볼까요? 자, 위쪽 가보면 또 여기 하얀색 무늬가 있습니다. 자, 하얀색 무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파내고 다른 흙으로 입히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그룹 보시면 꽃과 여기 자그마한 꽃잎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색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세밀한 작업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감청자 한번 먼저 봤고요. 두 번째 분청사기. 하얀색 백토를 바르고 무늬를 넣은 건데 과감한 표현이 많이 드러났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럼 이것도 가까이 쭉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들어가 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중간에 줄무늬 두 개가 다릅니다. 보시면 하얀색 백토를 입히고 이렇게 줄무늬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쪽은 원래 흙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하얀색 위에다가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거나 혹은 판에서 다른 흙을 입혔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물고기 모양인데 되게 과감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청사기 같이 봤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도자기일까요? 자,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뒷면에는 이제 이 도자기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백자라고 하는데요. 두둥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선비들은 책을 내려놓고 창을 열어서 하얀 달을 맞이합니다. 방 한켠에 놓인 달 항아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보름달 같습니다. 네, 이 도자기는요, 달 항아리라고 불리우는 도자기고요.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깨끗한 하얀색 이미지고요. 그래서 순수한 백자가 많은 선비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달 항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달처럼 둥그런 모양이죠? 자, 가까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순백에 하얀 항아리를 표현했고요. 입구가 좀 넓은 편입니다. 넓고 둥그스름한, 진짜 팔로 껴안으면 품 안에 푹 들어올 것만 같은, 덩어리의 양감이 느껴질 만한 그러한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옛날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집에 놓고 이제 뭘까요? 장식품으로 이제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는 이 도자기는 용무늬 보이시죠? 용이 나오면 뭔가 좀 독특한 건데, 자, 어떤 도자기일까요? 네, 조선의 선비들은 도자기를 마음에 비추는 그릇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거칠면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거칠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는요, 조선의 왕실에서 사용한 거고요. 이 용이 바로 왕실을 상징하는 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실은 작은 종지, 그러니까 반찬을 담을 만한, 간장을 담을 만한 이런 작은 것부터 대접까지 최고의 백자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갓 태어난 왕자나 공주의 탯줄도 이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도자기들 보시면 고려시대에 나왔던 청자 있죠? 그리고 분청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고한 품격을 드러내는 백자. 자, 이 모든 도자기들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예술성이 드러난 도자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고요. 교과서 22쪽과 24쪽을 재구성했습니다. 어명이요. 그대는 오늘부로 왕께 올릴 도자기를 만들라는 명을 받들라. 도자기에는 필히 덩어리 느낌의 양감과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질감을 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성이 깃들어야 할 것이야. 여러분은 오늘부로 왕의 어명을 받았습니다. 자, 왕께 올릴 도자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나눠줬던 재료 유토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미술책 필요합니다. 미술책 오늘 중요해요. 자, 그리고 조각칼. 우리 그때 클레이 세트 하고서 선생님이 조각칼 가져가라고 했었죠.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필, 지우개, 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미술책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밑에 받쳐줄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미술책이 매끈매끈합니다. 뒷면이 매끈매끈해서 유토를 놓고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제거할 때도 잘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술책 뒷면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작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먼저 종이에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유토 한 개는 큰 도자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크기의 도자기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어떤 쓰임새의 도자기를 할지 용도를 정하도록 합니다. 도자기의 전체 형태를 생각을 하고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한 형태는 좀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 양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를 불룩하게 할지, 중간을 불룩하게 할지, 아래를 불룩하게 할지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늬를 넣음으로써 우리 질감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다양한 도자기 모양이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보여준 것 말고도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도자기를 먼저 관찰을 하고요. 이런 거
이러시면 괜찮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양을 잘 보세요. 위에는 얇고 아래가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도자기 가능하겠고요. 여기는 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간편한 무늬를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봤던 달 항아리, 가운데가 불룩한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컵, 손잡이가 달려있죠. 자, 컵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화병인데 선생님이 이거 질감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화병 모양이고 옆에 이렇게 줄을 넣었습니다. 질감이에요, 질감. 만지면 오돌도돌할 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밥공기 같은 스타일. 자, 요거는 케찹 같은 양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지만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컵인데요. 이건 아래로 좁아지면서 중간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다. 자, 이런 정도의 스타일을 선생님이 샘플을 제시했지만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유토를 준비하시고요. 유토를 잘 꺼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너무 단단한데 한다면 좀 따뜻한 곳에 두세요. 그러면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유토로 작업을 마친 뒤에는 지퍼백에 담고 다음에 다시 쓸 수 있거든요. 자, 진짜 다음에 다시 사용할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강조했습니다. 버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혹시 유토를 받지 못한 친구들 학교로 방문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 경우 도화지 반으로 접은 다음에 반으로 접은 쪽에 도자기 반쪽 모양만 그리세요. 그리고 가위로 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려서 나온 조각을 쫙 피면 도자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도자기 모양에 색깔을 넣거나 무늬를 디자인해서 종이로 된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모양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늘려서 흙가래를 만들고요. 하나로 부족할 거예요. 여러 흙가래가 나오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바닥을 좀 만드는데 여러분들 바닥이 얇으면 어렵습니다. 바닥을 약간 두툼하게, 그렇다고 여기를 너무 많이 쓰면은 중간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흙가래도 많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똘똘똘똘 말아서 흙가래를 쌓아 올립니다. 자, 올린 다음에 안쪽과 겉면을 잘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세요. 그러면 매끈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막 세게 누르면 두께 조절에 실패합니다. 자, 두께 조절 잘 하시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흙가래도 만들 때 흙가래 굵기가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자,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무늬를 좀 넣고 싶다. 자, 이제 무늬를 새길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 다음 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세요. 길쭉한 게 좋을지, 작고 둥글게 할지, 입구가 넓으면 좋을지, 좁으면 좋을지, 손잡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무늬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나는 용도에 맞게 넣겠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무늬면 좋겠다. 또 하나, 무늬 표현할 때 파낼지, 찍을지.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도자기가 나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점을 선생님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될까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구상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자기를 완성하면 그 미술책 위에 만들잖아요. 미술책 위에 놓고 작품 사진을 찍으세요. 자, 그런데 아직도 작품 사진 찍을 때 그림자가 한가득 나오도록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빛을 등지고 찍지 않도록 합니다. 찍기 전에 화면에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상태를 점검을 해주시고, 자, 작품 업로드한 다음에는 도자기 이름이 있다면 이름도 짓고 용도가 무엇인지 도자기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짧게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또 작품 사진만 띡 하고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쓴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도자기 이름이 있으면 이름,
용도와 특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내용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작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오른쪽 좀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가 끊어진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삥 둘러서 쌓아놓은 것 지금 양쪽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3번 흙가래를 쌓아 올려요. 여기 단계에서 그냥 쌓아놓고 멈춘 거예요.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성되지 못한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 단계인 도자기 안쪽과 겉면을 문질러요. 자,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 사용해서 양손으로 안쪽과 겉면을 잘 문질러 주면 이 이음새 부분이 위에 아래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흔적이 잘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자, 또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손가락으로 눌러서 자기만의 무늬를 넣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컵을 만들었고요. 지금 손잡이와 함께 겉부분에 이런 무늬를 넣어서 오돌도돌한 질감 표현을 지금 듣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유토를 다시 잘 보관하시고요. 왜냐하면 유토를 한 번 더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 얼굴 표현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